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인입니다. 탈모로 심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그 방법들의 장단점도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발 이식 역시 또 수술에 대한 부담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전주 모래내 피부과 강강영 원장과 함께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환자들의 고민은 크게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모발 이식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발 이식이 보편화되고 주목받으면서 절개식과 비절개식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 수술 방법의 장단점과 함께 통증과 흉터에 대한 궁금증도 큰데요. 모발 이식을 희망하는 환자들이 갖는 고민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해결 방법을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 탈모가 막 시작될 때에는 예. 탈모를 늦추거나 가리는 방법을 많이들 선택하잖아요. 예. 네, 어떤 것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탈모가 시작할 때 많은 환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머리를 이용해서 탈모 부위를 가리는 2대8 형식의 그런 머리 형태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네.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발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서는 M자 부위를 가리기 위한 그런 가발을 쓰기도 하고, 여성에서도 정수리 부위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부분 가발을 씀으로써 이 부위를 가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러한 그 탈모가 있을 때 조금 더 머리 숱을 많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문신을 하기도 했는데 탈모가 진행된 후에 이러한 문신들이 조금 더 보기 좋지 않게 그렇게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2대8 형식이나 가발이나 문신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가발도 발전해서 부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가발들로 발전하였고요. 문신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정교해졌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탈모 부위를 가리는데 효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미 머리가 많이 빠진 상태, 탈모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예. 가발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예. 내가 남들에 비해서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는 것 같다 싶으면 보통 탈모를 예방하는 약을 먹지 않나요? 예. 탈모가 있을 때 환자분들이 보통 환자라기보다는 정상인에서도 어느 정도 머리카락은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탈모 환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수는 한 100개 이상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은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을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먹는 약인 경우에는 약을 먹을 때는 효과를 내지만 약을 중단하게 되면 그동안 유지시켰던 그런 머리들을 짧은 기간 안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러한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바르는 약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께 저 같으면 그냥 화장품 쓰듯이 우리가 얼굴에 보습제라든지 영양크림 또는 기미를 없애주는 그런 화장품을 쓰는 것과 같이 머리에 쓰는 화장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쓰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약이라고 생각하면 환자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부담스러워 하는데,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생각날 때 바를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빠뜨려도 본인이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실제 이 바르는 약이 약이긴 하지만 화장품처럼 사용하면은 훨씬 더 오래 바르고 이러한 그 바르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화장품이라고 생각하고 바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통 탈모가 고민이어서 병원을 찾으면 예. 어떤 치료 방법을 추천해 주시나요? 예, 환자분에 따라서 추천 방법을 다르게 권합니다. 환자분이 본인이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으로 원하게 되면 그런 약을 권하게 되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원하면 수술적인 방법을 권하기도 합니다. 예. 혹시 치료 방법들의 장단점을 비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탈모 치료로 가장 쉬운 것이 바르고 먹는 약인데 네. 이는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네. 또한 이러한 치료를 중단했을 때는 그동안 유지되었던 탈모가 머리카락이 다 빠지게 되는 그런 게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항상 약을 권할 때 그러면 이 약은 평생 먹어야 되겠네요라고 네. 이제 여쭤보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평생 먹기보단 먹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탈모로부터 고민이 조금 더 편해지는 탈모가 있을 때 조금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 드시는 게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본인이 젊고 또 뭔가 취직도 하거나 선을 본다든지 했을 때 머리가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는 먹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적인 방법에서는 수술은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머리가 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머리카락이 1cm씩 한 달에 자라기 때문에 보통 6개월 정도 되면 외모의 변화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효과를 보고자 하는 사람과 그동안 다른 치료를 다 했지만 효과에 대한 효과를 못 보신 경우에 네. 수술적인 방법을 권합니다. 특히 이제 젊은 경우에서는 저는 이제 먹는 약과 수술적인 방법을 동시에 권하는 수가 많고요. 젊은 사람일수록 좀 더 일찍 수술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은 이러한 그 본인이 가진 탈모에 대해서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수술로 인해서 빠르게 이런 부분이 해소됐을 때 앞으로 본인이 생활하는데 많이 자신감도 갖게 되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모발 이식술 하면 이제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부위에 머리카락을 새로 심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럼 그 부위에 머리카락을 새로 심는다고 계속 날까 싶은데요. 예.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말씀하실 때 밭이 안 좋은데 그 부위에다가 씨를 뿌리면 네. 잘 자라겠냐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몸은 보통 그 공여부 우선의 법칙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가졌던 밭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씨앗의 영향을 받는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머리를 탈모가 진행된 흔히 밭이라고 하는 그 부위에다 옮겨 심었을 때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그러한 씨앗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심지어는 이제 머리카락을 눈썹에 심거나 또는 다리에 심거나 해도 눈썹이나 다리에 있는 모발처럼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본래 가졌던 그런 부분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자라기 때문에 눈썹 같은 경우는 길게 자라기 때문에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간격으로 잘라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결국 밭보다는 씨앗이 중요하다는 건 예. 건강한 머리카락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건강한 모발을 채취해도 네. 내 자신에게 이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가능한가요? 예, 환자분들이 와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머리는 빠졌지만 저희 부인은 네. 굉장히 머리도 굵고 좋은데 부인 거 받아서 내가 심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저희 몸은 굉장히 방어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그래서 흔히 이러한 방어 체계를 우리가 면역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면역 기능에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남의 머리는 본인한테 들어왔을 때 방어 기능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되듯이 이러한 그 방어 면역 체계로 인해서 남의 머리는 심었을 때 자라지 않게 됩니다.
아쉽게도 이 모발 이식은 본인의 머리카락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네요. 예. 네, 이 탈모가 점점 심해져서 감추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이제 수술을 결심하게 되잖아요. 예. 절개식이라는 모발 이식이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무언가를 잘라낸다는 게 되는데 예. 아무래도 좀 큰 수술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예. 보통 우리가 사랑니를 뽑았을 때 네. 하루 정도 통증이 있는 건 아시죠? 예. 예, 그것처럼 하루 더 지속되기도 하죠. 예. 예. 그래서 보면 이 피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상처를 내기 때문에 하루 정도 통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통증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통증이 좀 적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한 통증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처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수술이 의사 위주의 수술이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러한 그 수술들이 점차적으로 환자가 편하게 수술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수술 끝나고 갈 때 진통제 약도 주고 또한 그 부위에 이제 주사를 와서 좀 더 그 통증이 있는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또한 수술적인 방법에서도 환자의 그 뒤쪽 그 피부의 긴장도를 좀 줄여줌으로써 이러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흉터는 어떤가요? 예, 흉터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피의 긴장도에 따라서 흉터가 커지기도 하고 마치 예전에 이제 두피에 상처가 있을 때 그 흉터 부위를 잘라내고 다시 붙였을 때는 그 부위에 처음에는 이러한 상처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두피의 특성상 우리 두개골이라고 하는 부분의 그 볼륨은 정해져 있고요. 흉터라고 해서 그 부위를 잘라내게 되면은 그 부위에 굉장한 압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위가 처음에는 닫혀져 있게 되지만 붙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압력에 의해서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네. 마치 우리가 그 벽에 금이 갔을 때 덧칠했을 때는 처음에 그 부위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부위가 점점 벌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피부도 역시 두피도 그런 특징을 나타내게 돼서 네. 이러한 부분의 흉터를 최소화하는 것은 그 부분의 긴장도를 줄여주는 것이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긴장도를 줄여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두피를 우리가 잘라내고 그 부위를 꼬매게 되면은 꼬매서 붙이게 되면은 그 부위에 정상적인 우리가 피부에서 받는 그런 긴장도 자체가 좀 더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볼륨이 줄어들고 네. 그 부위를 붙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풍선에서 그 부위를 떼어내고 다시 붙여서 했을 때 우리 피부는 정상 피부에서 갖는 그런 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그런 강도가 어느 정도 상처를 내게 되면은 약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그 흉터가 생기는 원리죠. 네. 그렇다면 절개식으로 수술을 진행하면 예. 결국 흉터가 남는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흉터가 남는 것은 그런 그 긴장도에서도 남게 되고요. 예. 특히 흉터가 잘 보이는 이유는 기존의 머리하고 흉터 부위하고 머리가 있는 부위와 없는 부위의 그 대비가 네. 많이 되기 때문에 흉터가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환자 입장에선 그런 흉터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비절개식 모발 이식을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실제로 그런가요? 환자분들이 비절개 모발 이식을 통해서 쉽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절개 모발 이식은 절개에 비해서 통증이나 흉터가 적은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비절개라고 하면 기존의 절개는 두피를 떼서 절개해서 그 부분을 분리해 가지고 심었던 방법에 비해서 비절개 방식은 모낭 단위로 모낭을 하나씩 그 펀치에 의해서 뽑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뽑는 게 아니고 보통 정상 밀도의 한 20%에서 30% 정도에 해당되는 문항을 사이사이에서 뽑기 때문에 두피 자체의 어떤 긴장도가 걸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발만 채취하기 때문에 통증이나 흉터가 적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탈모가 많이 진행된 분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신 분들은 비절개로는 뭐 증상을 다 커버하기가 어렵겠네요. 예, 그래서 탈모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 환자분들을 절개 방식과 비절개 방식을 동시에 함으로써 많은 양의 모발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네.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비절개와 절개를 동시에 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통증이라든지 흉터를 적게 하게 되고요. 네. 또한 그 필요한 모발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동시에 했을 때 하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진행한다는 건 뭐 어떤 부위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예,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뒤쪽의 머리 부위를 비절개와 절개를 동시에 하게 되는데요. 네. 비절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위에서 절개를 하게 됩니다. 가운데 부위에 절개하는 부분을 남겨놓고 위아래에서 비절개를 시행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시행했을 때 기존의 그 두피를 좀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천을 구멍을 내게 되면 좀 늘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피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절개를 하게 되면 사이사이에 구멍을 내기 때문에 피부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부위에 그 앞서 말씀드린 긴장도라고 하는 부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중간에서 절개를 하게 되면 긴장도가 적은 상태에서 이런 그 절개한 부위가 절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감소하고 흉터가 적어지는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요즘은 거의 절개식만 하진 않고 거의 동시에 하는 걸 많이들 받으시나요? 예, 환자분들에서는 본인은 흉터 남는 걸 원치 않는다. 네. 특히나 젊은 환자에서는 군대를 안 갔다 온 환자에서는 흉터 남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비절개를 하게 되고요. 네. 또 진행이 많이 돼서 또 환자분이 수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경우에 지금과 같이 동시에 하게 되면은 통증이라든지 흉터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네. 모발 이식술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네. 또 지금도 개발 중인 기술이 있나요? 모발 이식이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에서는 심는 개수도 많이 변했고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전에는 수술 자체가 의사 위주였다고 하면 네. 지금은 환자 위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수술에 접근할 때 두려워하는 통증이나 흉터에 대해서도 많이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시술 방법이 환자 위주로 변했다는 것은 전에는 침습적인 흉터를 내고 상처를 내는 그런 방법의 수술 방법에서 네. 통증과 흉터를 적게 하는 비침습적 방법인 그 비절개 모발 이식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 같고요. 환자분들을 위하는 방법으로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병합 모발 이식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도와줄 로봇들이 개발되고 또 상용화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얘기한 모발 이식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의료 분야는 지금도 많은 로봇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에서는 돌봄 로봇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생활의 여러 부분들을 도와주는 건데 이번에는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의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로봇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로봇은 의료의 어떤 분야까지 역할을 담당하게 될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